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새롭게 느끼신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식당 주인이고 다른 한 명은 인기 학원 강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음반 판권을 파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의 수입이 각각 연 1억 원을 벌어들인다면 이 세 사람의 수입은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세 사람의 수입은 같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같지 않을까요? 식당 주인은 가게를 팔게 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이 인기가 있을수록 3년치 권리금, 5년치 권리금 등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원 강사는 자신이 학원을 그만두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 음반 판권을 판매하는 사람은 일을 그만두어도 저작권을 통해 꾸준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진정한 수입은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식당 주인이 식당을 판매하고 얻을 수 있는 권리금은 일시적인데 반해 음악 판권을 판매하는 사람은 꾸준히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수입의 순서는 음반 판권 판매자, 식당 주인, 그리고 학원 강사 순으로 되겠습니다. 똑같이 1억 원의 수입을 갖지만 의미 있는 수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김승호 저자의 돈의 속성에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돈의 속성은 수많은 파트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소득, 돈의 특징, 주식, 리스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야기, 혹시 개인소득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개인소득이란 자신의 노동이나 일을 통해 만들어내는 급여 수입입니다. 즉, 회사나 상사, 국민, 고객 또는 소비자를 위해 일을 하여 만드는 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의 주권이 자신에게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독립하려면 내 수입이 나의 노동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은 돈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저자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은 강하다고 설명합니다. 일정하게 현금 흐름이 유지되어야 경제적으로 삶이 윤택해집니다. 만약 비정규적인 수입, 즉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게 되면 자신이 많은 돈을 벌게 된 줄 알고 사치하게 돼 결국 돈을 모으지 못한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따라서 비정규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소득을 정규적인 수입 자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돈마다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라고 설명합니다. 많은 돈이 어떤 사람에게 몰려간다 하더라도 그 주인이 좋은 주인이 아니라면 돈은 모이지 못하고 결국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좋은 주인을 만나야 한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돈의 주인이란 돈을 여유 있게 다루며 심사숙고해서 좋은 곳으로 보내주고 조급하게 열매를 맺지 않으라고 닥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주인을 만난 돈은 더욱 안심하고 결실을 맺는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부채도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부채는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얼핏 생각하면 내가 진 빚인데 왜 이게 내 자산이지 라는 의문이 듭니다. 부채가 자산인 이유는 자신이 직접 돈을 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채를 어떻게 자신이 굴리느냐에 따라 좋은 부채가 될 수 있고 나쁜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부채란 무엇일까요?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부채가 되기 위한 조건은 첫째, 소비에 사용하면 안 되며 둘째, 나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고
이후 이 부채로 일정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투자에서 나오는 이익이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보다 높아야 좋은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돈의 속성에서 나오는 주식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주식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주식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따라 들어왔거나 무엇을 살지 계획이 없거나 돈의 힘이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자는 주식 투자는 가이드 단체 관광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힘들게 돈을 모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드 단체 관광이라도 간 것처럼 이것이 좋다고 하면 사고, 저것이 좋다고 하면 또 저것을 사고, 이런 식의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까요? 먼저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하라고 합니다. 주식은 회사의 권리를 사는 곳으로서 그들과 동업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저자는 훌륭한 경영자가 있는 곳에 주식을 삼으로써 자신이 그 기업가와 동업자가 되었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을 추구합니다. 만약 경영자가 되면 당신은 어떻게 회사를 대하시겠습니까? 경영자가 과연 어떤 소문에 자신의 회사를 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소문으로 쉽게 회사를 사고 팔지 않기 때문에 경영자 마인드처럼 자신의 판단에 따라 믿고 들어가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떠나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급히 빼야 하는 돈이 아닌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한다면 폭락장이 와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폭락장도 언젠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싸게 살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비싸게 파는 것은 어렵지만 싸게 살면 팔기 한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스크가 가장 클 때, 폭락장이 오히려 가장 작을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자는 리스크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상승장이 가장 리스크가 크다고 설명합니다. 거품이 생기는 유일한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폭락장은 내가 원하는 기업을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합니다. 경영자 마인드로 내가 그 기업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폭락장이 오히려 기업의 가치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욕심낼 때를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한다. 그리고 주식 전문가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주식 전문가의 말은 참고하되 판단은 자신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식 전문가의 말은 연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연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 방향은 알 수 있지만 그 바람에 풍선을 날린다고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지 알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주식 거래소가 생긴 지 40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주식 시장을 예측 가능한 이론은 나오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주식 전문가의 말이 모두 맞다면 모두 부자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넣지 않았다고 리스크를 줄였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 여러 달걀 바구니가 한 선반 위에 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선반이 무너지면 여러 바구니에 들어있는 달걀이 모두 깨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자는 전통적인 관점의 투자 방식인 적금, 예금, 부동산, 증권, 채권, 현물 등 한 시장에만 상품을 사놓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의 속성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책은 돈과 투자, 그리고 창업까지 다루는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철학적인 느낌을 가진 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승호 저자의 투자 원칙을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자의 투자 원칙을 보시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과 같이 생각해 보신다면 왜 저자가 말하는 투자 원칙이 나오게 되었는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승호 저자의 투자 원칙 8가지는 빨리 돈을 버는 일은 멀리한다. 생명에 해를 입히는 모든 일에 투자하지 않는다. 투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다. 시간으로 돈을 벌고 돈을 벌어 시간을 산다. 쫓아가지 않는다. 위험에 투자하고 가치를 따라 탐욕에서 나온다. 주식은 5년, 부동산은 10년이다. 1등이 아니면 2등, 하지만 3등은 버린다. 이상으로 김승호 저자의 돈의 속성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신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 성장판이었습니다.